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자, 오늘은 누워서 보는 알고리즘 14번째 시간으로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BFS, 다익스트라, 플로이드, 벨만포드, 그리고 A-스타 서치, 그리고 여러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충분히 알고 있어도 최단 경로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G가 정점의 집합 V와 간선의 집합 E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자, 이 그래프에서는 가중치도 없고 방향도 없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너비 우선 탐색 BFS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V0에서 V4로 가는 경로를 찾으려면 BFS를 하면 첫 번째 뎁스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두 번째 뎁스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세 번째 뎁스에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없고 방향이 없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지면, 자, 이 V0에서 V4로 가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면은 경로의 길이가 4-6-12에서 22가 되고, 자, 이렇게 가면은 경로의 길이가 4-5-1해서 10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V0에서 V4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V0에서 V4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거의 n-2 팩토리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최단 경로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방향이 지금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없는 거는 아까 요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둘 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 간선을 엣지를 양방향으로 방향성 있는 그래프로 이렇게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방향성 있는 그래프로 에서 문제를 풀면, 가중치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 문제를 풀면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는 자동으로 문제가 풀렸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웨이티드,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다이렉티드 그래프 G에서 최단 경로 문제를 우리가 풀면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 G에서 V0에서 V4로 가는 경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게 짧으냐, 그래서 경로의 길이 패스를 V0에서 V4로 가는 경로의 패스를 V0, V1, V3, V4, V0, V1, V3, V4 이렇게 가는 걸로 잡으면 4-5-18이네요. 4- 이렇게 가야 되니까 18-2 해서 4-18-2 해서 22가 된다. 24네요. 쌤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최단 경로를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싱글 소스 올 데스티네이션, 즉 출발 정점이 주어질 때 이 출발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디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제 경로를 찾느냐, 이 그리디 어프로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S를 출발 정점을 V0라고 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디하게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V0에서 나가는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제 V1으로 갈 것이냐 V5로 갈 것이냐를 결정할 때 더 짧은 경로를 선택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첫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V0, V1, V2, V3, V4, V5, V6를 처음에 터치라는 배열에다가 0에서 출발했으니까 다 0으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랭스는 이제 0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게 지금 4하고 10밖에 없죠. 그죠? V1과 V5 4하고 1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는 이제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래서 V0는 길이는 제로고 자기 자신이니까 찾았다. 이미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되죠. 얘는 V0는 찾았으니까 이제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가 V0일 때, 즉 이렇게 찾아졌을 때 나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제일 짧은 거는 이걸 쭉 살펴보고 제일 최소값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4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V1을 요 S에다가 추가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S가 V0, V1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V0, V1이 됐기 때문에 이제 V0에서 갈 수 있는 요런 경로, 이제 얘는 최단 경로를 찾았으니까 요렇게 갈 수 있는 경로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요렇게 갈 수 있는 경로, 요렇게 갈 수 있는 경로.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작은 거 10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10을 셀렉션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찾아진 10에 대해서 요 V5를 다시 이 S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V5가 추가되고 이제 요런 집합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V5가 찾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V5에 요 집합에서 나갈 수 있는 요 경로하고 요 경로하고 두 가지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V0에서 V3으로 가는 요 경로가 4 더하기 18이니까 22가 되고, 그 다음에 V0에서 V6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 됩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2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20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엣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20의 경로. 자, 그러면 이제 이 20을 선택했으니까 이 V6을 다시 S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집합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나가는 요 경로하고 요 경로를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보면 제일 작은 게 뭘까? 2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V3이 추가가 됩니다. V3이 S 집합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가는 요 경로하고 요 경로를 비교해서 더 작은 게 뭘까 봤을 때 V4가 작습니다. 그럼 이제 V4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찾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2를 찾으면 이렇게 V0, V1, V5, V6, V3, V4, V2 이렇게 이제 요 순서로 그리디하게 한 개씩 해서 이제 전체를 다 찾으면 여기서 추가된 요 엣지들이 최단 경로를 구성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고 나면은 요 랭스는 V0에서 가는 V0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 V2로 가는 최단 경로, V3으로 가는 최단 경로, V4로 가는 최단 경로, V5로 가는 최단 경로, V6으로 가는 최단 경로 값이 있고, 요 터치에 어디를 거쳐서 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V0에서 V4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라. 그러면은 V4로 가기 위해서는 3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V3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죠? V3은 1을 거쳐 가야 되고 1은 0을 거쳐서 오니까 V0에서 V1, 그 다음에 V3, V4 이렇게 간다는 걸 요 터치 배열을 갖고 있으면 최단 경로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디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탐욕법을 이용해서 싱글 소스 올 데스티네이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플로이드 워셜이 만든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한꺼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all pairs 모든 쌍 최단 경로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자는 거죠. 동적 계획법을 적용해서 이 그래프의 요 인접 행렬 adjacency 매트릭스 인접 행렬 W에서 출발해서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V1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저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이드 알고리즘은 동적 계획법이기 때문에 제기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제기관계 DIJ는 VI에서 VJ로 가는 경로 중에서 어떤 정점의 부분집합 V 프라임을 V0에서 VK를 두면 이 부분집합을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DIJ라고 두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VI가 있어요. 그리고 VJ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과를 가는 다이렉트 경로가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V0, V1, V2, VK를 거쳐가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VK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VK라는 경로를 이렇게 거쳐가는 요 경로 값이 있고, 얘가 이제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A하고 B 플러스 C를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이 경로보다 더 작다면 최단 경로의 값은 B 플러스 C의 값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더 길다면 A가 최단 경로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DIJ에다가 둘 중에서 작은 거, 요 A 값이나 B 플러스 C 값, 요 두 개의 경로 중에서 더 작은 거를 DIJ에 기록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기식이 나옵니다. 미니멈 해서 DIJ하고 DIK 더하기 DKJ, 그 VK를 거쳐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개념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D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중간 거쳐가는 경로가 없으니까 직접 거쳐가는 거죠. 이게 W하고 같은 겁니다. 인접 행렬 W가 된 상태에서 이 인접 행렬 W에서 자, D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V0라는 중간 노드를 거쳐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V0는 중간 노드로 거쳐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자, 요 앞에서 보면 V0에서 V1에서 V5로 가는 경로는 다이렉트 경로가 없죠. 그죠? 중간 노드를 거쳐가지 않으면 경로가 없기 때문에 V1에서 V5로 가는 요 경로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V0를 거쳐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3 더하기 12 다이렉트로 가는 요 무한대 경로보다 짧죠. 그러면 요 값을 3 더하기 10 해서 13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V0를 거쳐서 가는 모든 경로들을 다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D0를 D1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V0는 다 계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V1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V1을 더 거쳐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또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를 한번 봅시다. V0에서 V3으로 가는 게 V0에서 V3으로 가는 게 현재는 무한대, 얘는 이제 다이렉트 엣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한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V1은 이제 거쳐갈 수 있으니까 4와 18 다음에는 22죠. 그죠?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가 2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2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D1이니까 V0, V1이 거쳐갈 수 있는 노드가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포르풀 돌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D1에서 이제 D1이라는 거는 V0하고 V1까지를 다 거쳐가는 걸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D2는 이제 V0, V1 확인했으니까 V2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V2를 또 이제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업데이트하면 이제 V4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자, V4에서 V0로 가는 거 봅시다. 그전에는 V4에서 V0로 가는 경로가 무한대였어요. 그죠? 없었어요. 근데 V2를 포함해서 갈 수 있다면 이제 V2로 갔다가 V1로 갔다가 V0로 갈 수 있으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12 하면 9 더하기 21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경로가 또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3이니까 이번에는 V0, V1, V3, V2, V3까지 이렇게 4개의 노드를 거쳐가는 최단 경로들을 모두 업데이트하면, 자, 이제 V3이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엣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요번에 V3이 추가되면서 업데이트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V4가 되면 이제 요 V4를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경로죠. 그죠? 그 다음에 V5가 되면 V5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 그 다음에 V6이 되면 D6은 V6이니까 V0, V6까지 모두 지나갔을 때 업데이트 되는 경로죠. 그죠? 그러면 이제 V6이 지금 이제 V0로 가는 경로가 V5는 보시면 여기만 업데이트가 됐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면은 V5는 경로가 여기로 가는 경로밖에 없어요. 그죠? V6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무한대였다가 얘가 이제 추가가 되니까 요걸 거쳐가면 이제 갈 수 있는 경로들이 다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D6까지 구하고 나면 이 이제 D 테이블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에서 DIJ가 V3에서 V5로 가는 최단 경로는 18이다. 그래서 최적 값을 옵티멀 밸류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최적 값만으로는 V0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특징상 이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 최저값 D를 찾을 때 아까 VI에서 VJ로 가는데 얘가 다이렉트로 가면은 그냥 -1로 두면 되는데, 만약에 VK를 거쳐서 가더라 그러면 이 K값을 여기에서 저장을 해 두자는 거죠. 그래서 VJ에서 V2로 가려면 마지막에 4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0에서 V0에서 V2로 가려면 4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V0에서 V4로 가려면 3을 거쳐야 된다. 3을 거쳐야 되고, V0에서 V3을 가려면 1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1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1을 거쳐서 3을 거쳐서 4를 거쳐서 2로 가는 요 경로가 최단 경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4 더하기 8, 18 더하기 2 더하기 10이니까 2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앞에 값이 아마 36이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20, 32, 36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그 올 페어즈 쇼티스트 패스 한번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이것도 이제 싱글 소스인데 이 단일 출발점을 주어졌는데, 간선의 가중치가 음수가 있으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V0와 V1 사이에 이 가중치의 간선값이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최단 경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V0에서 V1으로 갔다가 다시 V0로 되돌아오면은 -4에서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경로 길이가. 그럼 뱅글뱅글 돌면 한 번 돌 때마다 -1, -2, -3, -4, -5 이렇게 계속 작아져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경우도 있죠. V1에서 V3로 갔다가 V2로 갔다가 V8로 가면, V1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18 더하기 -15 더하기 -6이니까 -3이 되죠. 그죠? 그럼 얘도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3이기 때문에
두 번 돌면 마이너스 6, 세 번 돌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의 가중치가 있으면,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이 간선의 가중치가 음수일 때는 이게 최단 경로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포함시켜 준 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중치, 즉 그 양수 가중치에 대해서는 다익스트라가 적용하면 되고, 이렇게 음수도 포함된 그런 가중치에 대해서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익스트라든 플로이드든 얘는 싱글 소스에 대해서 모든 데스티네이션을, 그 다음에 얘는 올 페어즈에 대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걸 할 때 이 출발 정점과 도착 정점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것만 알고 싶은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나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너무 많이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휴리스틱한, 그러니까 출발 정점에서 도착 정점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발견적인 알고리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추정거리라는 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마린이 컴퓨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메딕한테 가려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마린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이 주어지면 최단 경로가 뭔지를 알려면 다익스트라를 돌리면 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fx를 요 gx 플러스 hx, 자, 이 gx에서 요 중간 정점으로의 거리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면, 자, u에서 요까지 거리는 우리가 휴리스틱으로 구하자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게임에서의 좌표평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죠?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가면은 요게 최단 경로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연못이 있거나 뭐 벽이 있거나 이러면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추정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추정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2차 우평면 좌표계는 유클리드 거리로 추정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리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봤으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에서 9번까지 이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익스트라 같으면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6번 노드, 5번 노드, 4번 노드, 7번 노드, 8번 노드를 다 그리디로 추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9번 노드 추가될 때까지 이 경로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익스트라를 해가지고 이제 재수 좋게 예를 들어서 5번까지 최단 경로 고르면 빨리 만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이런 쓸데없는 노드까지 다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휴리스틱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걸 알면 바로 얘하고 얘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더 이상 얘는 고려하지 말고 얘하고만 고려해보고, 얘가 더 짧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0에서 5로, 5에서 6으로, 6에서 9로 이렇게 가는 요 최단 경로를 바로 이제 목적지 소스하고 도착지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리스틱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거나 물어보살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A-스타로 검색해서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단 경로 문제,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싱글 소스에 대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올 데스티네이션의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데 그리디 어프로치를 이용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all pairs 모든 쌍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찾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만약에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음수 가중치가 있으면 음수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스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출발 정점과 도착 정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다른 이제 쓸데없는 경로들은 다 제거하고 휴리스틱 데스티네이션을 이용해서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A 스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